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문화 이제 개강입니다. 이제 이론 파트는 사회문화와 사회과 교육론이 남아 있습니다. 두 과목은 겹치는 데가 조금 많고요. 아, 두 과목 모두 필히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자, 책들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 문제가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준비를 잘못하면 어렵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줄기 자체는 사회문화를 그 줄기로 하고 있으면서도 법학 통론을 해야 되고 경제학을 해야 되고 정치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회문화 과목은 정치학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사회과 교육론과 또 이렇게 중첩, 오버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 두 과목은 교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뭐 일일이 다른 식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밝힘으로 인해서 원문에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출제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한 제 생각을 동원치 아니하고 그대로 원문 소개를 했습니다. 원문 소개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출판이 좀 어려워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 사회과 교육론하고 사회문화는 그냥 학원생들만, 수강생들만 보는 걸로 뭐 그래도 또 뭐야 또 뭐 이 책이 또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비밀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프린트는 이제 뭐 여러분이 다운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나 한 문제 반 이렇게 한 4점에서 6점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방법론에서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조사방법론에서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이 조사방법론도 잘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물론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는 사회학이 비중이 큰데, 이 사회학에는 사회학도 있지만, 플러스 사회문화도 어느 정도 좀 오버랩이 돼요. 자, 오버랩이 되는데, 약간 글쓴이들 필체가, 글쓴이 그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섞으려고 두 개를 좀 합본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너무 좀 달라서 그냥, 소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안 건드리고 그냥, 사회학에서 또 사회문화 또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문화인류학에서는 또 문화 쪽이니까 역시 문화 파트겠습니다만은 요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시간은 대개 이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거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 그러면, 2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36시간에, 마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거 4점, 4점, 8점 정도, 그쵸?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2점 정도. 작년에도 요 부분에서, 선어 문제가 그대로 우리, 교재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두꺼운 책들을 되게 이제 압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부지런히 또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1편 문화인류학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인류학. 자, 이게 지우고 시작할게요. 문화인류학. 자, 문화인류학. 자, 문화인류학이 어떤 건지 봅시다. 문화인류학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류학의 한 분야로서 세계의 여러 민족과 문화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비교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문화니까, 그쵸? 민족과 문화를.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민족의 포인트가 있는 것보다는 문화의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그쵸? 자,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자, 비교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그쵸? 비교 연구를 하겠다. 그런데, 자, 이러한 문화인류학의 특징이 어떤 사회와 어떤 문화를 자,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자, 총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총체성. 자, 총체적 접근입니다. 자, 총체성은 우리가 전체성 그래요. 자, 전체성. 그리고 자, 문화가 뭡니까? 물론 진화론자는 자,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가 구별되고 그렇죠. 자, 그렇죠. 야만에서 미개로 문명으로 발전하니까 원시 문화와 서양의 문화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문화가 뭐 어떻습니까? 자, 사회마다 지역마다 자연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 아프리카에는 맨날 비가 오고 저 칼리아리 사막에는 풀도 별로 없고 자, 목축업을 하고 자, 비도 별로 안 오고 저 에스키모 저 북쪽에서는 자, 여름에도 춥습니다. 그러하다 보면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그 환경 적응 방식도 다르겠죠? 그러면 환경 적응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화가 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문화에 그러면 진화론에서처럼 자, 문화와 간에 자, 우열을 논할 수 없는 거죠.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 자, 남산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의 소나무는 굉장히 사시사철 푸르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런 식으로 우리 애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길 건너 저 멀리 맞은편에 관악산에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풍나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단풍나무 겨울에 메말라 죽은 것 같지만 봄에 이제 새싹이 바릇바릇 돋아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무성하게 가지를 뻗어서 겨울에 가을에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다. 그러면 소나무가 단풍나무 보고 야, 단풍나무에 너는 왜 이렇게 변개함이 많니? 그럴 수 있습니까? 자, 단풍나무가 소나무처럼 야, 너는 왜 맨날 옷 하나만 입고 있느냐? 너 고지식하네. 이렇게 마치 이것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렇죠? 자, 접근. 자, 문화 상대주의.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습니까? 자, 서로 다른 문화를 그렇죠? 자, 비교 연구하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를 자, 비교 연구해서 그렇죠?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 일반화시키는 거. 자, 이것이 문화인류학이다. 또는 사회문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회문화다. 자, 인류학 자, 일반화는 법칙 발견. 그렇죠? 자, 세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결혼식을 하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 전통 혼례식을 봤습니다. 저 영국에서, 어때요? 자, 서양식 예식을 봤어요. 자,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하면 결혼한 그 상대방은 서로 부부가 되는 거고 같이 집에 사는 거고 자, 모양은 달랐지만 의복이 달랐지만 그 의례 절차도가 달랐지만 그러나 자, 어떻습니까? 저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결혼 제도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또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서 자, 이것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자, 사회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시 문화인류학도 사회과학의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자, 이런 특징을 보인다. 자, 저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화인류학은 특히 자, 연구 방법에 있어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연구 방법에 있어서 자,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간다. 장소에 초점을 둘 때, 자, 장소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이것을 현지조사 그럽니다. 현지조사. 자, 실제 내가, 우리 교실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저 미국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미국에 가봐요. 그쵸?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로꼬이족 직접 가봐요. 그 부족을 가봅니다. 그렇죠? 트리브리안드 군도에 직접 가봐요. 그러면 어때요? 사회과학자가 직접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장소, 에스키모 척치족 직접 가봅니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연구한다 그랬을 때 현지 조사를 한다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문헌 조사를 하겠죠. 미리 사전에 아프리카 기후가 어떤가, 평균 온도가 어떤가, 강수량이 어떤가, 그렇죠? 문헌 조사도 그렇죠? 문헌 조사도 물론 하겠죠. 자, 그러면서 실제 자료 수집 방법은 그렇죠? 실제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을 쓰게 됩니다. 가끔가다 면접법 참여 관찰법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참여 관찰법을 써요. 참여 관찰법을 써서 내가 어때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족속인 이로꼬이족의 어때요? 사회를 연구했더니 그쵸? 어때요? 아니면 과기우틀 족속을 연구했더니 그쵸? 이러한 습관이 있고 이런 관습이 있고 그렇죠. 기후가 어떻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기록을 하겠죠. 참여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참여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문화인류학자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참여 관찰을 통해서 이러쿵저러쿵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민족지 그럽니다. 민족지. 민족지의 개념 중요합니다. 민족지 그런다. 그렇죠? 이제 민족지. 다시 봅시다. 문화인류학이 다른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특징은 참여 관찰을 주로 하는 현지 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현지 조사를 통해서 참여 관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죠. 자료를 수집한다니까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나온 김에 더 할게요.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당성이 높다. 그런데 실제 내가 이로꼬이족에 갔어요. 문두구모족 속에 갔어요. 과기우틀족에 갔어요. 부시맨족에 갔어요. 토다족에 갔어요. 인도. 에스키모 척치족에 갔어요. 어떻습니까? 나름마다 특색이 있겠죠.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반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또 제가 또 척치족에 갔어요. 제가 에스키모 척치족에 갔는데 제가 갔을 때 연구한 거하고 그 관점하고 서양에서 서양인이 가서 연구한 거하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연구 방법을 거쳤는데도 똑같은 곳에 가서 참여 관찰을 했는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일반화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당성은 있으나 우리가 신뢰성, 그렇죠? 신뢰성. 예? 신뢰도.
타당성은 있으나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사방법론에서 오면 이 참여관찰법은 타당도도 낮고 신뢰도도 낮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 관점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이 지문이 발문한 발문한 그 과목이 문화인류학이냐 조사방법론이냐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때 가서 하고 또 모의고사 때도 한번 소개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은 문화인류학에서 참여관찰법은 자기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민족지 그러는데 요 민족지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참여관찰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두 눈으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한 거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은데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봅시다. 문화인류학의 일반적 특성,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당연하죠. 그쵸? 인간과 관련된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체질을 연구하는 체질인류학은 의사들이 하는 거고, 문화인류학인데, 그쵸? 문화인류학인데, 그쵸? 체질인류학과, 체질인류학과,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문화인류학으로 나누는데, 그쵸? 문화인류학으로 나누는데, 그쵸?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은 고고학과 민족학으로 다시 나눈다. 그쵸? 고고학과 민족학으로 다시 나누는데, 우리가 우리가 보는 것은, 요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고고학과 민족학으로 나눈다. 그쵸? 좁은 의미의 문화인류학을 우리가 민족학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관점과 방법의 특징은 첫째로 총체론적 접근이다. 즉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상호 관련시켜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총체론적 접근이고 그렇죠? 총체성 혹은 전체성이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고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고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문헌조사를 통한 현지조사, 그렇죠? 현지조사와 참여관찰법을 주로 활용해서 서로 다른 그 문화를 비교 연구하게 된다. 그렇죠? 비교 연구하게 된다. 비교 연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어떤 중국이라든가 인도, 일본, 아프리카, 인디언들 많이 갔는데 한국에 관한 문화인류학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은 너무 문명국이니까 주로 이제 어떤 원시, 야만, 미개 좀 이러한데 그쵸?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연구를 한 것들을 많이 있는데 한국 거는 없습니다. 일본 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게 없다는 것은 한국은 그만큼 그분들이 성견 지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다. 이런 뜻도 된다. 그 옛날부터도 이미 그렇죠. 그래서 현지조사, 문헌연구, 현지조사, 참여관찰이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가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연구하려는 인간 집단의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및 생활 양식을 관찰, 질문, 기록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한다. 그렇죠?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이고 그렇죠? 참여관찰법이죠. 참여관찰법이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은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이다. 현지조사를 답으로 하는 건 없어요. 참여관찰법을 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지조사는 직접 자기가 현장에 나갔다는 그런 의미지.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렇죠? 자료를 수집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 즉
문화의 여러 측면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에서 글로 써서 보고서를 만들겠죠. 그 보고서를 뭐라고 하느냐? 민족지라고 한다. 요거 네모 칸천을 써요.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민족지라고 합니다. 민족지. 자, 민족지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자, 한편 인류학자들이 과거에 작성한 민족지의 기록이나 선교사 탐험가들의 견문록, 기타 관청의 공문서, 자, 여러 기관들 또는 개인의 사문서,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과거에 작성한 민족지의 기록이나 선교사 탐험가들의 견문록, 기타 관청의 공문서, 다른 여러 기관들 또는 개인의 사문서, 여기까지 밑줄 쳐시고, 자, 이것은 뭡니까? 문헌연구, 밑줄 땅 쳐놓고 다른 말로 쓰시 않으면 문헌연구 또는 문헌조사 그럽니다. 그렇죠? 자, 문헌조사. 자, 그러면 여러 시대에 걸친 그곳에 자, 문화 이런 걸 그 변동을 알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인간 집단의 문화 변동 과정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화의 원인을 밝힌 것이 민족사이다. 민족사이다. 자, 봐요. 자,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참여관찰법을 통해서 그쵸? 자,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자, 민족지입니다. 그러면 후세에 이 민족지를 보고 후세에 탐험가들,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탐험하면서 기록한 문건들을 보고, 그렇죠? 그러면 시차가 나니까 차이가 있겠죠? 문화 변동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문화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들을 연구한 것을 우리가 민족사 그럽니다. 자, 민족사. 민족지, 민족사. 민족지가 훨씬 더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민족지와 민족사를 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원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원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글을 이런 방법을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회 과목에 있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대로 원문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판이 좀 어려워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민족지와 민족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단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쪽 내려가서 문화인류학의 방법 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의 관점. 여러분이 보는 책과 제가 보는 책은 페이지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조교가 페이지 그대로 아마 그 페이지 그대로 진도가 나갈 거예요. 문화인류학의 관점 먼저 총체론 관점. 그렇죠? 문화인류학의 기본 명제는 총체론 별표 칩시다. 어떤 사물의 부분도 총체, 여기서 총체는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떠나서는 충분하고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총체도 어떤 전체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치밀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문화의 어떤 부분들, 그렇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문화로서 하나의 전체, 그렇죠? 문화를 이루겠죠? 그러면 이 전체로서의 문화는 우리가 총체론적 접근.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체를 떠난 부분의 의미가 없듯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전체를 보고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부분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문화 연구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전체를, 그렇죠? 전체를 하나로서 연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총체성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죠? 문화는 총체성, 그래서 총체론, 그래서 문화는 첫 번째로 총체성 또는 전체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 문화는 총체성 또는 전체성을 갖습니다. 자,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죠? 그 다음에 자, 문화상대론이죠. 문화상대론 별표 치세요. 그 다음에, 자, 문화상대성입니다. 그렇죠? 문화상대론. 자, 문화상대론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자, 보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늘 친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친숙하게, 자, 여기 있는 것은 좀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 안 보던 거, 생소한 거, 자, 그런 것은 좀 뭐야? 자, 야만시하는, 그쵸? 그러한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 문화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환경 적응 방식이 문화입니다. 그쵸?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어디는 비가 적게 오고, 어디는 춥고, 어디는 더워요. 그러면, 자,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환경 적응 방식의 문화도 달라짐으로 인해서 문화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면 문화를 어떻습니까? 나의 관점에서 그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쵸?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자, 결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즉, 문화 간의 우열을 논할 수 없다. 그렇죠? 문화는 그래서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문화의 상대성 또는 문화 상대주의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렇죠? 자, 그렇죠? 문화 간의 자, 우열이 있다와 없다를 가지고, 그렇죠?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와 없다. 그렇죠?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 없다.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자,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 그러면, 자,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자,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 자기 문화는, 자, 화살표를 좋다고 칩시다. 자, 지켜 올리고, 그쵸? 자, 그래, 다른 문화를 갖다가, 외국 문화를 갖다가, 자, 깎아내리는 것이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예를 들어서 중화사상이라면, 그렇죠? 그쵸? 자, 중화사상이라면, 자, 문화사대주의는 뭡니까? 자, 그 반대입니다. 자기 문화는 자, 보잘것없이 깎아내리고, 자, 다른 문화를 승선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자, 모화사상. 자, 그쵸? 자, 우리가, 자, 중화사상은 다른 말, 화의사상, 화의관. 그쵸? 자, 화의관. 자, 이제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문화상대주의, 어떤 문화든 다 옳다라고 하는 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어느 문화든 다 옳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자, 그러나 자, 예를 들어서 명예살인. 자, 명예살인. 자, 이슬람에서 자, 어때요? 자, 어떤 처자가 자, 자기 자, 집에 가족에 있는 자,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뭐 욕을 보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명예살인 어떻습니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가진 문제점이 뭡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다라는, 그렇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다라는 이러한 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사회학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니까요. 빠르게 갑시다. 문화 상대주의다, 그렇죠?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고, 그렇죠? 문화 사대주의가 있고, 자문화 중심주의, 장점 뭡니까? 사회 통합에 유리하죠. 중국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아주 너무 광기를 부리죠. 그렇죠? 일본의 그 우파들 보세요. 굉장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쟤들 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광기 어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 통합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국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국수주의로 흐른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립되고 다른 문화와의 또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것만 최고야, 우리 것 최고야. 다른 나라 좋은 게 있어, 다른 나라 제도가 좋은 게 있어. 일본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어떤 K방역 절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걸 받아들여서 일본 자체의 고유한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섞어간다면 어떤 창조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어때요? 남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면, 그러한 데 있어서의 건전한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에서 요 4대는, 4대는 섬길사자입니다. 섬길사, 큰 것을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우리나라도 한때 70년대 문화 사대주의, 외국의 팝송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받아들여서 청바지 막 찢어서 다니고 그런 미국의 문화를 모방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저는 약간 좀 아폴로적인 그런 인간이어서 조금 좀 범생이과에 속해서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팽창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상대론 했고요. 비교론의 관점입니다. 비교론의 관점. 선진국의 이 문화인류학이 또 어떻습니까? 선진국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또한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취할 때, 택할 때 문화인류학은 어용학문으로서의 어떤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그 이론을 제공하는 그런 어용학문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화론적 사고가 나왔고, 아프리카 하니까 너무 미개해. 그렇죠? 맨날 옷 벗고 살아. 쟤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그래서 저 야만 미개한 저 족속을 우리 유럽처럼,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바꿔야 해. 이런 시각에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어떤 부족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원시 부족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인도 토다족을 연구했더니, 일본에 가서 어떤 또 일본 족속을 연구했더니, 아메리카 인디언을 연구했더니, 밀림에 가서 자파테크족을 연구했더니, 어때요? 아르헨티나 저쪽 가서 연구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상대성, 문화 간의 우열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상대성을,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머독이 나오고 있고, 타일러가 나오고 있고, 파이팅이 나오고 있고, 애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자,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고, 자, 그 목적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인데, 자, 그런데, 자, 이 비교론적 관점에서 문화적인 편견을 제거하는데, 자, 이 비교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편견을 제거하는 그 역할을 또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화 상대성, 그렇죠? 자, 문화 상대성을 우리가, 자, 문화 상대성의 그 결론을, 자, 도출하기도 합니다. 도출하기도 한다. 자, 문화 상대성, 그 다음에 비교 연구 했죠. 자, 비교 연구. 편견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다시 뭐야? 자, 이렇게, 문화 상대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지조사와 자료수집. 자, 현지조사다. 그렇죠? 현지조사,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자, 현지조사고, 현재 나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내가 도서관에 처박혀서 문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현지에 나간다는 거고, 현지에 나가서 자료 수집하는 그 방법은 참여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참여 관찰을 통해서, 자, 어때요? 비교적 자세하게 연구함으로 인해서, 자, 민족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인류학자들의, 자, 임무다. 그렇죠? 임무다. 그렇죠? 자, 참여 관찰. 자, 이제 참여 관찰인데, 자, 이제 현지 조사를 해서, 자, 현지 조사를 해서 가만히 봤더니, 자, 이제, 자, 원시 미개인, 자, 부족하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어떻습니까? 가만히 쟤들을 뭐 하나 관찰하는 거야. 내 시각에서, 자,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자, 참여 관찰을, 그쵸? 참여 관찰. 그쵸? 자, 트리브리안드 군도의 서인도 제도를 연구했던 말리노프스키는 어떻습니까? 자, 참여 관찰을 통해서 쭉 연구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직접 트리브리안드 군도의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자, 면접을 통해서. 그쵸? 일단 심층 면접입니다. 자,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자,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지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민족지라고 한다. 민족지라고 한다. 자, 민족지라고 합니다. 자, 민족지. 자, 면접은 이제 공식적 면접이 있고 비공식적 면접이 있는데, 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식적 면접, 비공식적 면접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현지 조사에서, 자, 지금 저는 이방인이죠. 자, 나는 문화인류학자인데 이방인이 어떻습니까? 에스키모 척치족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자, 혼인제도를 연구합니다. 그쵸? 혼인제도를 연구를 하는데, 자, 어때요? 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방인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 피부색이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자,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배척한다고 하면, 자, 거기 자, 보람이 하나도 없죠. 그쵸? 자, 참여 관찰을 통해서, 자, 보게 해야 되는데 안 보게. 자, 안 보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현지 조사에서 참여 관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저들과의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라포라고 했죠. 라포, 그렇죠?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참여 관찰했을 때, 자, 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자, 오해가 생기는 건 결국에 어떻습니까? 자, 이 친밀 관계, 즉 어때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것들이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여관찰의 현지 조사를 통한 참여관찰에 있어서 이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것,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자 있습니다. 자, 친밀 관계, 라포.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시라.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생생한 자료를, 그쵸? 자, 생생한 자료를, 그쵸? 자, 생생한 자료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자, 타당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그쵸? 타당도가 높다고 했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 이런 자연 환경에 있어서의 이런 부족들하고, 자, 우리 세상에 똑같은 그 부족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습니까? 일반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어때요? 자, 어때요? 자, 타당도 높은데 신뢰도는 좀 떨어진다. 그렇죠? 자, 참여관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조사 방법론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자, 타당도가 뭐냐? 내가 지금 표적에 어때요? 자, 이걸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정확히 여기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타당도의 문제라면, 그쵸? 자, 우리가 군대 가자마자 제일 먼저 총을 받아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 우리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은 총이지, 뭐, 다 같은 총이지. 그러면 그냥 쏘면 되는 거지. 자, 사람은, 자, 눈들이 다 다릅니다. 이 초점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자, 먼데 있는 것이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면 그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반드시 뭐야? 내가 받은 총을 내 눈에 맞게, 자, 총을, 자, 가늠세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0.4격을 한, 자, 0.4격을 하면, 총을 쐈는데, 총을 하나 지급받았는데, 자, 김 선생 총은, 자, 여기만 계속 맞아. 아무리 내가 중앙에 정조준을 했는데, 되게 10m에서 0.4격을 하는데, 자, 여기만 딱 맞아요. 자, 나 한 번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타당도 제로야. 자, 김 선생 총 못 쏘는 사람입니까? 잘 쏘는 사람입니까? 김 선생 총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늠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 10번 쏘면 10번 쐈는데 한 곳에만 계속 맞아요. 그럼 이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자, 높아요. 그럼 조사 방법론에서는 왜, 자, 현지 조사를 우리가 타당도가 낮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현지 조사를 해서 참여 관찰을 하는데, 어때요? 연구 대상자가, 김 선생이 우리 부족에 와서 연구를 하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을 하는데 딴짓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존 헨리 효과예요. 이게 조사 방법론서겠죠. 자,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연구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자, 두 번째는, 자, 문명세계에서 연구하러 간 문화인류학자는 김 선생하고 저 인도의 토다족은 전혀, 자, 지식적으로 차이가 있고 문화가 차이가 있고, 자, 가치관에 차이가 있고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면 내 시각으로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을 썼으니까 안 맞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맞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지조사, 자, 참여관찰은 타당도도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글을 논지를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는 낮다. 이제 대표성은 이제 다른 문제니까 여기서는 자, 참여관찰을 통한 자, 민족지의 그 구성은 민족지를 작성했을 때 이 민족지는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는 낮다. 즉 타당도가 높으니까 자, 실제 제가 생생한 자료를 얻어서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또 연구했을 때, 자, 이 연구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를 수 있다. 자, 중요합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 중요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론을 형성합니다. 자, 이론을 형성하려면, 자, 법칙 발견입니다. 그렇죠? 법칙 발견인데, 자, 법칙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자,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 원시 부족들이 공통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홈버기가 나왔는데, 홈버기 남미 볼리비아 시리오노족을 연구해서 쭉 연구해서 자, 일반화 따당땅 음식과 인간성과의 한계 이렇다 따당땅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자, 그것은 시리오노족의 그 특정한 그쵸? 그 사람들의 결론인 거지 우리 인류의 결론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홈버그는 남미 볼리비아 시리오노족 생활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자, 광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자, 그것이 뭡니까? 민족지를 기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도했다. 그렇죠?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자, 모든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하나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 관찰 자료를 기초로 해서 험버그는 시리오노족이 이기적이고 식탐이 많으며 비협동적이고 상호 불신감이 강하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그쵸? 자, 식량이 불안정한 조건 하에 있는 모든 사회들에 관한 일반 명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쵸? 시리오노족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자, 어때요? 자, 결론을 도출하면 일반화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 공격 행위가 1차적으로 음식물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음식물을 잘 공급하는 사람들이 권위와 세력을 쥐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 원시 부족입니다. 자, 수렵사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음식을 잘 공급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냥 잘하는 사람이죠. 활 잘 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그렇죠? 자, 질병, 아픈 사람, 노약자, 불구등은 어떻습니까? 자,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살해된다고 한다. 그렇죠? 자, 살해된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일 살해, 시리오노족, 단일 살해, 남미 볼리비아 시리오노족에서 얻은 단일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자, 시리오노족 나오면 일반화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자,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제 1장을 마쳤는데요. 아이고, 자, 좀 1분 남았는데. 자, 2장 인류학의 발달은 조금 신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특히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는 우리 자료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읽는 것이 굉장히 몇 문제, 자, 여러분이 좀 유리할 수 있을 게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시간 이제 했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반은 한 거죠. 그러면 자, 열심히 또 나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